인버스의 활용도, 인버스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코스닥 인버스는 코스닥이 1% 오르면 1% 떨어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인버스죠. 뭐 그거는 이제 모든 분이 거의 다 알고 계신데 요즘에는 이제 곧버스라고 해서 2x가 붙은 게 있습니다. 2x라는 게 붙으면은 코스닥이 1% 떨어지면 2% 오르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이겠죠. 그럼 인버스를 어디에 활용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꼭 하락하는 데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처럼 외국인이 계속 매도해서 불안한데 내가 꼭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그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을 때 내가 꼭 어떤 종목을 500만 원이라도 사고 싶어요. 좋은 종목이 눈에 띄었어요. 뭐 뉴딜 정책 수혜인 것도 같고 꼭 투자하고 싶다고 500만 원 투자하시고 근데 조금 나스닥이나 다른 게 불안하다 싶으면 여기에 뭐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인버스를 가져가는 것이죠. 인버스를 300만 원 가져가면은 이쪽에서 300만 원을 커버합니다. 그죠? 똔똔이 되잖아요. 막말로 최악의 경우라도 500 투자하시면 되죠. 인버스 50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종목과 지수와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는 인버스를 가져가도 설사 오르더라도 보세요. 이게 내 투자 종목이고 이게 인버스입니다. 지수가 2%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인버스는 당연히 마이너스 2% 나죠. 내가 가진 종목이 5% 올랐어요. 전체 수익률 3%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여러분이 지수보다 여러분의 종목이 더 수익이 날이라 생각한다면 이렇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전한 거죠. 엄청 안전하죠. 저희 카페는 아직까지 이비중도 안 갔습니다. 인버스 우위도 안 갔을 뿐더러 아직 이렇게까지도 안 갔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오를 때만 아니라 떨어진다 쳐도 지수가 떨어진다 쳐 지수가 2% 떨어졌어요. 그러면 인버스는 플러스 2%가 수익이 나겠죠. 근데 내가 가진 종목은 지수가 2% 떨어졌는데 1%뿐이 안 떨어져. 어떻게 돼요? 1%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지수보다 덜 떨어지든 아니 오를 때는 뭐 더 오르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5대 5로 해도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인버스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안 가고 여러분 인버스를 솔직히 3, 40%만 해도 예를 들어서 60대 40이라고 쳐요. 이러면 투자 비중이 얼마입니까? 제가 600만 원은 원하는 종목 투자하고 인버스에 4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이 400이 이 400을 커버하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뭐 왜 200만 원 투자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꼭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지수가 불안하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렇게만 투자해도 여러분 6대4로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 지수가 지난번처럼 폭락한다?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바닥에서 인버스는 이제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닥이 하락이 깊어진 시점에서 이걸 다시 투자 비중으로 전환하면은 충분히 6대4도 여러분 충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5대5까지 할 것도 없이 7대3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7대3이면 7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러면 300을 커버하자. 그럼 내가 한 400만 원 투자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인버스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만 투자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른 폭락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현금으로 이 아래에서 쭉쭉쭉쭉 뭐 분할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또 나중에 오를 때 이건 충분히 회복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엄밀히는 저는 한 투자 비중은 20에서 30%는 늘 있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어야겠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도 이 정도는 좋은 종목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뭐 좋은 종목 눈에 안 띄는데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고 한 70%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인버스 우위로 혹은 제가 이 영상 남기는 이유가 우리 애청자이신 전육표님께서 또 지난 시황을 듣고 또 전량을 또 매도하셨다고 하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저희 카페 오랜 독자이신 호미님께서 또 인버스에 대해서 예전에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는 예전처럼 포트폴리오를 못 짜드리는 대신에 최대한 질문에 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다 답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 질문들은 제가 다 받기 힘들고요. 그 외에는 제가 거의 다 영상 중에 뭐 일일이 댓글은 제가 솔직히 힘듭니다. 간단한 답변만 댓글로 남겨드리고 영상 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 남기신 분은 영상을 부지런히 시청하시면 여러분 질문에 답변을 언젠가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마지막, 인버스 우위는 언제 치는 것이냐. 늘 말했던, 이건 2008년도 때 고점이 꺾인 거를 그 시기거든요. 1차 고점이 꺾였을 때, 개폭락 말고, 개폭락은 200선까지고, 이거는 800에서 그래도
600대까지 그때 1차 하락 때인데 어떤 인버스를 할 때는 여러분 요런 때 인버스 치면 별로 재미를 못 봐요. 그죠? 요건 이제 단기 추세 이탈이죠. 단기 추세 이탈은 짧게 가져가고 또 짧게 끊고 그러니까 잘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데 인버스 투자하시고 그냥 무작정 계신 분들은 이런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인버스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조금 여유롭게 일봉상으로도 조금 여유롭게 잡아서 이 추세가 이탈할 때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은 하락하는 중에는 상승하다가 하락하게 되면 늘 많이 떨어져도 반등이 나오면 지금도 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보세요. 이후에 제가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진행을 시켜 볼게요. 그 다음 이렇게 돼서 언제 하락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평선을 엄청 잡으세요. 여기서의 주가는 이 선들 위에 있죠. 언제부턴가 이 주가가 이 선들 아래로 내려갈 때 이게 이제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역배열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를 이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폭락은 이러한 막 상승할 때 물론 그때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정말 진짜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270까지 폭락하니까 240이던가요. 근데 그때는 이 어떻게 보면 일봉상 큰 추세 이탈 그리고 더 보려면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월봉상, 주봉상 볼게요. 주봉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 일봉상 추세 이탈했다고 한 거는 이거고, 그죠? 여기 이탈하잖아요, 그죠? 주봉상 추세 또 다 추세가 중기 단기적으로 차트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중장기 추세죠. 여기 이탈하고 나서,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환장한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고 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바로 나중에 동학개미들의 운명입니다. 언젠가. 앞으로 저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언젠가 추세가 깨졌을 때 여기서 계속 더 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 사겠죠, 동학개미. 근데 언제까지 떨어졌다? 240선까지 더 진행을 시켜볼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세가 왜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은 이 추세를 못 본다. 그래서 언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스닥도 최소 주봉 이상, 최소 월봉 이상 아주 긴 상승 추세가 깨졌을 때 그때야 인버스 우위로 가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나스닥도 지금 그냥 일봉상 조금 그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이런 추세가 깨진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물론 이때도 이 하락도 뭐 작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추세 좀 깨지면 조금 조심하는 것 뿐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제 강의 시황을 듣고 늘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버스 우위로 가라는 거, 하방 우위로 가라거나 아니면은 전량을 매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알잖아요. 늘 인버스를 조금만 5일선 깨면 인버스 5에서 10% 그런 식이 20일선 깨면은 인버스 20, 30% 이렇게 한다고 쳐요. 10% 30% 크게 났다고 해. 그래도 6대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여기서 뭐 한 20%는 ETF 투자한다고 치면은 뭐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5대 3 정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설명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점을 정확히 맞추기라는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요. 보면 알잖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이때 고점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여기가 고점인가 싶었더니 하락하고 또 오르다가 떨어지다 또 오르고 진짜 헷갈리게 하거든요. 진짜 폭락은 보통 언제 온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짜 폭락 여기 오는데 근데 정말로 이제 나스닥처럼 너무 무리하게 견인 데는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도 반등이 오고 헷갈리게 한다. 반등이 오고 헷갈리고 하는데 그 추세가 깨졌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카페 중소형 서비스에서도 지금 인버스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중에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비중 자체는 거의 50% 이상을 유지했고요. 정말 안 좋아도 한 40%는 유지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50%에서 뭐 70%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중에 이제 일본에 이제 ETF가 한 20, 30%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한 20% ETF 있다고 치면은 뭐 70% 가게 되면 뭐 10% 인버스 정도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인버스를 뭐 그때그때 꼈다가 줄였다고 하지만은 일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등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50%든 40%든 이런 게 여러분이 투자한 종목이 잘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괜히 미리 겁먹고 전량을
매도했다가 혹시 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인버스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인버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해서 인버스 종류를 잘 보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인버스로 꼭 대박을 쳐야겠다 그러신 분은 기준을 세우세요. 그러면은 5일선 매매라도 하시다니요. 5일선을 깨지면은 인버스를 뭐 왕창 늘렸다가 5일선 회복하면 또 왕창 줄이고 5일선 매매라도 하셔야죠.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21선 매매를 하시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이 더 오르더라도 난 여기가 고점으로 본다. 그래서 인버스를 중간에 손해나더라도 장투하겠다.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럴 거면 나스닥을 하세요. 나스닥 인버스. 우리나라는 훨씬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중간에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냥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질 거고. 닷컴 버블 때 여러분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고, 그죠? 이게 얼마에서 오른 거예요? 500에서 3000이니까 얼마로 오르고 더 많이 올랐고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자꾸 여러분이 나스닥의 의미를 두고 자꾸 강남 아파트 뭐 대장주 뭐 기술주 뭐 기축통화 뭐 전혀 의미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냥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본질의 가치보다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진다. 그때는 코스닥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1998년 IMF 이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직후 아니에요? 99년도면 코스닥이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죠? 거의 400선에서 300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실 건가요? 혹시나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만약에 더 버블로 간다고 쳐요. 우리나라도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고 만약에 뭐 2차 버블이 뭐 나스닥 따라서 버블이 각국이 나왔을 때 근데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절대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딱 보면은 강남 PB들이 그냥 막 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꼬셔야죠. 자기들도 뭐 증권사에도 꼬셔야지. 그런 거 없어요. 나스닥을 지금 와서 버블인지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쳐요. 나스닥이 그리고 잠깐 떨어졌다가 또 오른다고 칩시다. 여기서 산 사람은 장투에서 성공했나요? 코스닥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비극은 고점 찍고 한 절반 정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나스닥이 12,000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 떨어진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버블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3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한 게 손해가 나겠죠. 그럼 물타기를 해요. 이 2000년에서 2001년도에 투자했던 코스닥 투자자들은 물을 타고 해도 다 쪽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버블이라는 게 닷컴 버블이라는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때 꽤 많이 오르고 그 당시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코스닥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그냥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지고 어디에 작전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스닥 인버스는 뭐 나는 여기에 투자해서 한 50%나 뭐 마이너스 70%에 대해서 상관없다. 나는 장투하겠다. 그래서 뭐 3, 4년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기왕이면 이것도 그냥 좀 늦춰 잡아도 추세가 이탈하나 이쯤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추세 이탈하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기 추세 이탈하는 시점을 좀 길게 좀 잘 봐서 그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냥 오를 때마다 좀 더 치던지 그냥 인버스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물론 저는 현 시점에서 나스닥 인버스를 장투해도 한 3, 4년 봤을 때는 손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버블은 없고요. 또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추세 이탈 때 투자해도 엄밀히 말해서 한 이쯤에서 인버스 투자해도 충분히 먹잖아요. 진짜 급락한다고 보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은 어디에요? 코스닥도 그 당시 인버스가 있었다 치면은 여기에 인버스 들어갔다가 더 오르니까 여기서 인버스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주식이든 인버스든 몰빵 투자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특히 한 종목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망하는 것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 몰빵은요 5번 성공해서 500%의 수익을 올려도 그 다음에도 그 수익을 더해서 한 종목을 몰빵할 거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딱 한 번에 망합니다. 그분은 자, 한 종목 몰빵하시는 분 특히 미수 몰빵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아주 긴 기간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계속 몰빵하고 왜냐면은 하다가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대박 터지면은 남은 게 똔똔이라고 쳐도 이렇게 하면은 한 5년 이상 주식으로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는 분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망가지는 건 한 번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재무제표를 가두리를 쳐도 한 종목은 위험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보통은 재무제표를 가두리를 안 치고 한 종목 몰빵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평생 해요. 10년, 20년, 30년. 30년 중에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식이 얼마나 작전주도 많고, 제가 그 오랜 경험으로 작전주라고 해도 무슨 다 이제 기술력 타령하고 있는데, 이제 지나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저도 바뀌지 않지만 그분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검증을 받을 뿐이고, 아고라 시절부터 제가 위험하다고 한 종목들, 뭐 그게 한둘이었습니까? 두산중공업, 상승엔지니어링, 태산 LCD, 뭐 이거저거 할 것 없이, 아고라 나오기 전에는 뭐 플래닛 81 루보 역대적인 그 급등주들도 경고했는데, 물론 제가 경고해도 중간에 올라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경고해도 오르는 시기가 당연히 있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훨씬 더 처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에는 이제 주저주저 얘기를 많이 하려고 생각 중이어서 부동산하고 경제 채널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몽 경제 TV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부동산과 경제 얘기는 이렇게 좀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고, 주식은 좀 주저주저 얘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